검사 왜곡죄, 법 왜곡죄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처벌했을 것이다라고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이 수사 검사를 못 믿겠다. 그리고 판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따져 묻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검사 성적 매기기법도 추진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법 왜곡죄는 한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검사 성적 매기기법은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법 왜곡죄, 검사 성적 매기기. 사실은 이양수 의원님 삼선 국회 하셨고 그 전에 보좌관 세월까지 합치면 국회 훨씬 많이 생활하셨는데 사실 저도 국회 출입을 꽤 했다고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자당의 대표 내지는 자당의 의원이 그냥 일개 의원이 연루된 사건의 핵심 참고인들을 그것도 재판 중에 혹은 수사 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불러서 대질로 청문회를 열었던 적은 제 기억엔 없어요.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저보다 더 국회 생활이 많으신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것도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분을 당대표로 앉힌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당에 어떤 누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당대표로 모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유죄면 어떨 겁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같이 쓰러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직위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이런 법을 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경우 보면은요. 검사가 어떤 법을 왜곡해서 죄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도 직권남용죄로 직무유기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법을 왜곡해서 어떤 증거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될 걸 제출 안 하고 숨기고 이러면은 그 범인 은닉죄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 기존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징적으로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편을 수사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버리겠다. 검찰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걸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민주당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지금 언론의 사설 같은 것만 봐도요.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까지도 사설 내용 보면은 이거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저걸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표 지키기다. 그런데
민주당의 양식 있고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이나 당원분들은 좀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력과 이 당의 힘을 과연 사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도 연루가 돼 있는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이 대표 밑에 있었던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부른다. 법사위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좀 상상을 해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워낙 독특한 진행력이 있잖아요. 퇴정도 시키시고 호통도 치시고 들어왔다 나가라라는 지시도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핵심 참고인이 만약에 두 분이 와서 질의를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얘기가 되면 과연 그게 공정한 어떤 청문회가 개최될 것인가의 여부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 차치하고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 사실 민주당의 요 대목을 비판하는 기준이 왜 삼권 분립을 침해하느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법애국죄의 처벌 기준을 처벌 대상을 판사로 상정해 놓고 판사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국회에서 해석할 여지를 그 법애국죄에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치 법사위에서 재판장이 된 듯 핵심 증인들을 불러다 재판 중인데도 수사 중인데도 불러서 질의하는 모습이 마치 법사위가 법원을 연상시키는 이런 삼권 분립의 침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상권 분립에 또 의회 권력 남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 또 과거에 있었던 사법농단 때처럼 이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이런 문제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다 수사 끝나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법애국죄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중인 이 사안 자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입법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그 청문회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 진행 중인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했지만 이 탄핵 청문회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제출된 증거들이 조작됐고 허위 진술에 유도된 거 아니냐.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유죄 판단한 부분과 탄핵 사유로 지금 제출된 허위 진술 유도, 강요 또 특히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핵심은 진술 증거가 유죄 증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는데 그 진술이 왜곡됐고 조작됐고 강요됐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행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주장이나 비판, 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거나 지금의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재판의 어떤 결과를 바꾸거나 이거에 대한 보복이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법 왜곡죄, 그다음에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나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이건태 의원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리한 게 2,500장 있고 사진이 불리한 게 30장 있는데 30장을 제출하고 2,500장은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처벌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장 제출하면 100% 무죄 아니에요. 이건태 의원 얘기가 의한당하면. 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법부 판단받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법률 왜곡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 결심한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박받았다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인데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재명 대표 무죄 주장하는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국회 증언 감정의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 법의 정언과 이외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해석하냐면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나를 기소를 안 해야 하는데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눠요. 근데 검사가 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이 된다고 기소했어요. 그럼 법 왜곡한 겁니까? 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도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많이 바꾸잖아요. 왜 전원합의체에서 바꾸거든요. 전에 해석이 좀 잘못됐다. 시대의 상황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법 해석이 이런 시를 가지고 이거 유죄다고 생각해서 기소했는데 이걸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다 불기소하겠죠. 왜냐하면 처벌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기관하고 판사를 재단하겠다? 이건 국회 만능주의예요. 국회가 얼마나 튀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국회 밑에 수사청 두고요. 재판부 돼야죠.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 경찰의 수사 잘못하면 법원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양쪽 의견 팽팽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간신문 몇 가지 사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사설입니다. 먼저 보실 사설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이재명 괴롭힌 죄 묻겠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검찰 견제 법안과 검사 탄핵안 밀어붙이는 것,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의석수를 앞세워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이라는 지적,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으로 비칠 뿐이다.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고요.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검사 이어 판사 압박, 야당, 삼권 분립, 금도는 지켜라. 사법부로 옥죄는 법안 쏟아낸다면 입법권 남용이며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원리를 무시하는 노골적 입법 행태에 이 대표가 자제를 당부할 수는 없는가 라며 서울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